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집단을 개념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요 학습 목표는 1번 사회 집단의 유형과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사회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그리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마지막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이 있습니다. 1번 사회 집단은 개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명으로는 집단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만나는 경우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해당하지 않겠죠. 세 번째,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속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생각해 보았을 때 2명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 학교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회적 범주는 사회 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 범주에 속합니다. 청소년은 2명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에도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범주는 단순히 특징을 묶어서 분류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 집단은 크게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 방식이나 친밀도에 의해서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집단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집단으로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때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즉 친목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친목을 주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소규모에 속하며 지속적이고 친밀적인 관계를 지닙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이 나기 때문에 사회성 형성의 기초가 되며 비공식적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비공식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친구 사이에 늦었다고 해서 너 벌금 10만 원 내야 돼 라고 하진 않죠. 다만 또 늦었네 라고 잔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이처럼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공식적 통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2차 집단의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집단을 뜻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결성한 집단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이 해당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대체로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며 사회의 여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집단이 만들어져야 되듯이 현대사회로 갈수록 그리고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집단에서는 공식적인 통제를 받으며 이때 공식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규칙, 공식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 학교, 정당, 자선단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사이에서 계속 늦는다고 해서 큰 사회적인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계속 지각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교칙과 함께 이렇게 자꾸 지각을 하면 안 된다. 생활 기록부에 남는다. 출결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죠.
이것은 규칙에 의한 공식적 통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합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되었는가 혹은 구성원의 의지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사회는 주로 공동체를 뜻하며 이익사회는 결사체를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사회는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결합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합 자체가 목적이며 이때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친밀하고 정서적인 관계에 기반으로 하며 신뢰성과 협동심을 중요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친족은, 마을 공동체는 우리가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태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공동사회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사회는 구성원의 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사체를 뜻합니다. 이를 선택적 의지라고 표현을 하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주로 수단적이며 목적지향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시민단체, 회사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왜 필요에 의해서 결합되었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시민단체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결합된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감에 따라서는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내 집단이 형성된 경우 자아 정체성이 획득이 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소속에 대한 애착심이 올라가겠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반 등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다고 내 집단이 아니라 속해 있으면서 소속감까지 가지고 있어야 내 집단입니다.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가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경우는 내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단순히 소속 집단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외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 또는 적대감을 가지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속하지 않은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 집단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오히려 내 집단의 결속력은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 집단이라고 하는 다른 집단의 특성과 우리 집단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집단의 특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팀, 타 종교 집단, 전쟁 중의 적국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축구,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우 다른 집단에 대한 그러한 적대감들이 우리 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외집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준거 집단입니다. 어디에 나의 행동과 판단의 가치 기준을 두냐, 준거를 두냐, 그런 집단을 뜻합니다. 내가 이 집단의 기준을 삼아서 나의 행동이나 입장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준거 집단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과 일치하게 될 경우 자긍심이나 만족감, 공동체 의식이 매우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속 집단과 이러한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불만족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대학에 합격해서 어느 A 학과를 갔는데 내가 이 학과가 너무 좋고 이 학과에서 제공하는 행사, 어떤 수업 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나의 행동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훨씬 더 우리 집단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왔는데 주변에서 제공하는 환경적인 요소들도 너무 싫고 수업도 너무 싫으면 그 집단에 대한 불만만 올라갈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가 진짜로 가고 싶었던 학과에 대한 그런 미련이 더 쌓이겠죠. 이럴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을 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